펜낫에 이어서 이제 화이트 계열, 뭐 오렌지 와인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벼운 화이트 품종의 내추럴 와인 버전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레드 와인 중에서는 좀 가벼운, 가장 이제 뭐 레드 와인 품종 중에서 가벼운 품종은 이제 대표적으로 피노누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처음에 접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격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내추럴 와인 특유의 그 주시함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와인이 커밍 오브 버튼이라는 와이너리에서 글로리아 이제 2017년 빈티지인데 피노누아로 이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에서도 굉장히 좀 내추럴 와인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호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올리는 품종이 슈라즈잖아요. 슈라즈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진한 품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좀 기존의 컨벤셔널 슈라즈 와인들이 또 잘 만들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호주 와인을 접하실 때 저는 이 피노누아가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와인즈라는 수입사에서 이제 호주 피노누아를 또 많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내추럴스러운 피노누아는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커밍 오브 버튼 이 와이너리 외에도 또 다양한 또 피노누아가 있으니까요. 호주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또 굉장히 재밌는 내추럴 와인을 좀 이런 맛에 또 마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와인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프랑스 루아르 지역의 이제 생산자 중에 그 제롬 소린이라는 생산자의 와인인데요. 이게 참 레이블을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참 알아보기 힘들죠. 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폰트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생산자의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러움,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리니에서 이제 뭐 밭을 이제 병입을 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플렉시스라는 이제 와인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 1호, 그러니까 2015년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진 이제 와인이다라는 거를 자세하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표기해야 되는 이제 알코올 도수 정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거 색깔이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인데 별로 이렇게 진하지가 않죠? 마치 피노누아보다 어떻게 보면 피노누아보다 더 여린 것 같고 이 와인이 정말 이제 재미있는 그 와인인데요. 루아르가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약간 이제 그 북서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서리 피해가 좀 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좀 서늘하고 겨울에는 이제 좀 빨리 추워지기 때문에 제롬 소리니가 2015년에 이제 각 이제 뭐 까베르네 소비뇽, 뭐 까베르네 프랑 그리고 뭐 슈넹 블랑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포도 품종별로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블렌딩을 통해서 보통 이제 큐베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생산하는 와인들이 이제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서리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각 거의 말씀드린 그런 품종별로 한 70%에서 80% 정도가 거의 수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소리니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밭은 처음에 한 12헥타르 정도에서 이 와인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의 하나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이제 일드라고 하는데 낮은 일드, 그러니까 수확량을 굉장히 아주 그것도 제한적으로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내추럴 와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인공적인 뭐 이렇게 그 행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포도 자체겠죠. 그 포도 자체의 에너지를 얼마나 응축을 시키고 그 좋은 에너지를 많이 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것 같아요. 훌륭한 내추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밭이 뭐 한 12헥타르가 있어도 이제 제롬 소리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해당하는 한 6.5헥타르 그 정도의 밭에서만 이제 와인을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와인의 좀 이렇게 생명력도 좀 더 저는 이렇게 많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굉장히 좀 작은
그리고 실제로 그 6.5헥타르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제한된 생산만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소량으로 와인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상품화해서 병입을 해서 뭔가 유통을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생산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거죠. 이제 그런 너무나 큰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어떡하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총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그 포도를 이제 같이 재배를 했었는데 그 모든 제롬 소리니가 수확한 그 포도를 다 합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막 블렌딩 비율 뭐 이런 것도 뭐 계산해서 했던 게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이 2016년에 제롬 소리니에게는 자연이 그렇게밖에 뭐 기회를 그렇게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단일화된 이제 와인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2017년에도 또 서리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근데 2016년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제롬 소리니 와인이 굉장히 전 세계 와인,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에게 아주 극찬을 받게 돼요. 네. 너무, 이거 원래 이렇게 만든 거야? 너무, 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네. 2016년에 이 제롬 소리니 와인은 사쿠라지마 섬에 방문을 했다가 그 화산을 보면서 어떤 그 자연의 그런 또 이렇게 위대한 그런 네, 이렇게 에너지를 느끼면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갖고 이제 2016년은 이제 사쿠라지마라고 이제 그 네이밍을 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풍미 자체가 실제로 제가 뭐 과일 중에서도 저도 이렇게 자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정말 자몽 뉘앙스부터 해서 엄청 이제 복합적인, 네, 이것도 뭐 정말 이렇게 복합적인 열대과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각각의 그런 품종들이 여러 품종들이 다 각각의 그런 매력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와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 또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레이블도 그렇고 네,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16년은 처음 이렇게 제롬 소리니가 만들었던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밀한 어떤 블렌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이 되겠죠. 이제 201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무래도 좀 블렌딩 비율이 좀 달라지고 이제 품종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신기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와인이지만 또 굉장히 또 신기하게도 너무나 또 뛰어난 품질로 와인이 잘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포도 자체의 자연의 에너지를 정말 충분히 이렇게 담아주기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담아주기 위해서 제롬 소리니가 어떻게 보면 2005년 처음에 포도를 심는 그 시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네, 모든 포도 재배와 네, 수확 이후에 그런 양조 과정에서의 그런 정성들이 다 이렇게 각각의 포도 품종별로 잘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훌륭한 와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2016년 이 사쿠라지마 제롬 소리니 와인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댓글들을 다 한 번씩 보면서 직접 댓글 다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